어린 세자가 무엇을 알겠는가? 장성한 종친들이 이 일을 주도해야 마땅하다. 왕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수양대군은 도승지를 앞세워 왕의 진료권과 정보권을 통째로 장악해버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방이네. 고름이 짙어지기도 전에 억지로 침을 찔러 넣는다면 형님의 그 약한 옥체가 어찌 견디겠나. 그 누구도 침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차단하게. 살점이 타는 것 같구나. 전순이는 낫고 있다고 하나 어찌 내 몸은 점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냐. 이제 마지막 도끼를 빼내야 하옵니다. 조금만 참으소서. 아직 고름이 짙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침을 놓아도 괜찮은 것이냐? 전순이는 대답 대신 차가운 침을 문종의 환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전순애, 내 놈이 분명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수양, 내 아들 세자를 부탁하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키운 최고의 왕제가 어처구니 없는 종기와 의심투성이인 진료 끝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하, 강령전 밖으로 문종의 승하를 알리는 곡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왕의 곁을 사수해야 할 책임자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장 역인 도승지입니다. 그런데 문종의 마지막 숨이 가빠지던 그 시각 도승지, 강맹경은 궁궐을 비우고 수양대군과 함께 흥천사에 있었습니다. 도승지와 수양대군의 밀회, 그것은 죽어가는 성군에 대한 최후의 배반이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의료에 관한 모든 일은 강맹경이 수양과 안평에게 여쭌 후 시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생명줄이 권력을 꿈꾸는 자들의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문종을 기망하여 어의 전순의는 활쏘기 시전 관람을 제안하고 이는 남은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활쏘기의 환호성 뒤에 가려진 성군의 비명, 급기야 익지도 않은 환부에 침을 깊숙이 찔러 넣는 괴이한 침술로 결국 왕을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모두 용렬한 의원들이어서 병세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해롭지 않을 것이라 여겨 화를 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던 조선의 큰별 문종은 결국 승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야심한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흥천사의 어느 조용한 방. 태조의 신덕왕후를 위해 세워진 이 절의 처마 밑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방 안에는 수양대군과 도승지, 강맹경이 마주 앉아 있고 그들 사이엔 차갑게 식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립니다. 흥천사의 정적을 깬 것은 수양대군의 나직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습니다. 맹경, 의정부 대신들이 자네를 두고 말이 많더군. 성상이 편안하지 못한 때에 도승지가 궁궐을 비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힐난이 자자해. 강맹경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대군마마. 대신들이 저를 찾으며 골로 돌아오라 성화이기에 우부승지 권준에게 제 직무를 맡기고 이곳으로 왔사옵니다. 하지만 전하의 곁엔 전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매일같이 올리고 있으니 대신들도 결국 입을 다물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자네가 궁궐을 비워야 정보가 섞이지 않는 법이지. 전순의 그 용렬한 의원이 올리는 거짓 보고에 대신들이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진짜 조선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왕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도승지가 권력을 쥔 종친과 결탁하여 왕을 철저히 고립시킨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강맹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맹경, 이제부터 전하의 치료에 관한 일이나 기도를 올리는 모든 일은 반드시 나와 안평에게 먼저 물은 후에 시행하게. 어린 세자가 무엇을 알겠는가? 장성한 종친들이 이 일을 주도해야 마땅하다. 강맹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대답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의정부에 고하기 전 반드시 마마께 먼저 여쭙고 그 말씀을 받아 행하겠습니다. 조선은 종친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수양대군은 도승지를 앞세워 왕의 진료권과 정보권을 통째로 장악해버립니다. 치료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이제는 왕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양대군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다시 찬물을 따르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전순이가 보고하기를 전하의 종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와 지침이 저절로 뽑혔다더군. 오늘 처음으로 통증이 없으셔서 예전 평일과 같다고 대신들을 속여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방이네. 고름이 짙어지기도 전에 억지로 침을 찔러 넣는다면 형님의 그 약한 옥체가 어찌 견디겠나. 강맹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마,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게. 전순이가 다 알아서 할 것이야. 자네는 그저 궐 밖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네. 전하의 병세가 급변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그 누구도 침소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차단하게. 수양대군의 비릿한 미소가 촛불에 일렁였습니다. 궐 안의 문종은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궐 밖의 두 남자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왕좌의 주인을 바꾸는 마지막 밀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흥천사를 떠나 빗속을 달려 궁궐로 향하는 강맹경의 파발. 그리고 침전에서 홀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문종은 얼굴이 창백합니다. 화창하다 못해 시린 하늘 아래의 경복궁 후원. 만발한 꽃들 사이로 무사들이 늘어서 활쏘기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비단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뼈만 남은 채 창백한 낯빛을 한 문종이 전순이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수양대군이 이 광경을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전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문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만졌습니다. 전순이가 올린 꿩고기와 잘못된 처방 탓에 환부는 이미 검게 변했으나 전순이는 오히려 왕의 눈을 가렸습니다. 전하, 오늘 처음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으시니 이는 평일과 다름없사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무사들의 기백을 보시며 울적한 마음을 털어내셔야 병마가 완전히 물러갈 것이옵니다. 문종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이, 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환부가 찢어지는 듯하구나. 이 몸으로 어찌 연회해 나간다는 말이냐. 전순이는 비릿한 미소를 감추며 더욱 강하게 권했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밖에서 전하의 쾌차를 고대하고 있사옵니다. 활 쏘는 것을 구경하시며 임금의 위엄을 보이시는 것이 곧 백성을 안심시키는 길이옵니다. 전순이는 왕을 부축하는 척하며 억지로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왕을 살리려는 손길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손길이었습니다. 후원에 앉은 문종의 눈앞에서 화살들이 시위 소리를 내며 관역을 꿰뚫었습니다. 평소라면 직접 활을 잡아 명중시켰을 문종이었으나 지금은 앉아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무사들이 환호할 때마다 문종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전하의 병마도 저리 뚫릴 것이옵니다. 전순이가 옆에서 아첨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문종은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살점이 타는 것 같구나. 전순이는 낫고 있다고 하나 어찌 내 몸은 점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냐. 문종의 옷 안쪽으로는 꿩고기의 도끼로 인해 터져나온 고름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순이는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사신들을 위한 연회까지 베풀게 하며 문종의 마지막 기력을 남김없이 쥐어짜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극도로 쇠약해진 문종이 침전으로 돌아오자 전순이는 기다렸다는 듯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본래 종기는 고름이 충분히 익어 고름이 짙어져야 침을 놓을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마지막 도끼를 빼내야 하옵니다. 조금만 참으소서. 아직 고름이 짙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침을 놓아도 괜찮은 것이냐? 문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순이는 대답 대신 차가운 침을 문종의 환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억지로 생사를 뚫고 들어온 침술의 문종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은 채 혼절했습니다. 전순이는 고통에 일그러진 왕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침을 갈무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왕이 활쏘기를 즐기실 만큼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전순이의 거짓 보고가 대신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침을 맞고 의식을 잃어가는 문종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뒤로 수양대군이 강맹경과 함께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2년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 낮게 깔린 구름이 궁궐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 안은 약과 피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문종은 핏기 없는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 곁에는 전순이와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리고 도승지 강맹경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유시경. 조선의 하늘을 밝히던 태양 문종은 39의 짧은 생을 뒤로하고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평일과 다름없이 나아지고 있다던 전순이의 거짓말은 핏빛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신들이 궐 밖에서 쾌차했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왕의 침전 안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잔혹한 종막이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강령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이 날마다 문안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전순이의 기만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으니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전순이가 억지로 찔러 넣은 침자리와 금기된 꿩고기의 도끼가 온몸으로 퍼져 문종의 옥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전순애, 내 놈이 분명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침전 한 구석에서 안평대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전순이는 대답 대신 식은땀을 흘리며 의방유치를 뒤적였습니다. 상태가 위급해져서야 비로소 의설을 상고하는 척하는 그의 모습은 용렬함을 넘어선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곁에서 수양대군과 도승지 강맹경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대신들에게 임금이 위독하다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종친들과 승지만이 왕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문종의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침전 안의 권력 구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록은 기록하기를 의료에 관한 모든 일은 강맹경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여쭌 후 시행했다라고 전합니다. 12살 세자를 제치고 장성한 숙부들이 왕의 치료를 주도한 것입니다. 문종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곁에 있는 수양대군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수양, 내 아들, 세자를 부탁하네. 수양대군은 문종의 손을 잡았으나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왕의 죽음 이유를 설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도승지 강맹경은 수양의 눈짓 한 번에 움직였고 왕을 살려야 할 어이 전순이는 이제 왕의 사후를 변명할 구실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대신들이 한 번도 임금을 뵙고 제대로 된 진료를 청하지도 못한 사이 조선의 성군은 그렇게 고립된 채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종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유시 조선 제5대 왕 문종이 강령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키운 최고의 왕제가 어처구니 없는 종기와 의심투성이인 진료 끝에 전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전하. 강령전 밖으로 문종의 승하를 알리는 곡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순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순이는 훗날 의금부로부터 대신들과 의논하지 않고 증세의 경중도 말하지 않았다며 목을 베라는 강력한 처벌 요구를 받게 되지만 수양대군의 비호 아래 목숨을 건집니다. 성군의 죽음은 비극이었으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 또 누군가에게는 피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군의 시대가 허망하게 저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붕괴했고 대신들은 한탄했습니다. 용렬한 의관에게만 임금을 맡겨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미 옥좌의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12살 어린 단종과 그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칼을 가는 수양대군의 야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종의 죽음 뒤에 숨겨진 암살의 의혹은 이제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왕은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았으나 의혹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허리 위의 종기로 고생하는 왕에게 금기시되는 꿩고기를 들게 하고 굼지도 않은 환부에 침을 질러 넣은 어의 전순의, 그는 무엇 때문에 그 침을 들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어린 단종의 비극과 그 비극을 발판 삼아 왕좌를 찬탈한 수양대군의 핏빛 기록이 이어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